소심한 성격과 말투, 말더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길게 써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거를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뭐 이렇게 제가 부모다 보니까 우리 애들 뭐 아프면 어떻게 살지? 이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럼 가끔 TV 보면은 이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잘 극복하시면 또 이렇게 키우신 보면 되게 대단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근저에는 뭐냐면 우리가 되게 극심한 또 우리가 되게 어려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이게 겪기 전에는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오면은 잘 견디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해요. 적응을 잘해요. 처음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말 더듬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니까 자기 할 때마다 주인이 불편하겠거니 불편하겠거니 계속 얘기하니까 생각하니까 본인이 되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먼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대로 본인이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불편하거나 이게 뭐 이제 말드는 말고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거나 본인이 생각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계속 불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 더듬고 혹은 뭐 좀 소심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이나 한 사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좀 자주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맞죠? 간혹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나 이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연구에도 나온 건데 이게 실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누군가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되게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인식을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이야. 혹은 자기가 뭐 큰 호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치를 낮게 봐요. 낮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권위자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실수를 하잖아요? 호감도가 올라가요. 호감도 올라가요. 이걸 실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이 있었을 때 이걸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나의 실력을 높이거나 이 사람한테 호감을 사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되면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말 더듬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소심함이나 이런 약점들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게 바꾸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하는 일이나 일에 대해서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버, 이타주의자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를 도움을 받고 그러기보다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거예요. 좀 더 평소 때보다 신경을 써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뭐가 있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너무 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지랖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있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강하게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주변에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잘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안 되면 매라도 한 대 때려주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제가 좀 잘 챙기고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되게 뭐 이렇게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요, 이렇게.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 하더라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베풀면 대부분 호의를 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보통 세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에런 그랜트에 의하면 테이커, 이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거에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매처가 있어요. 매처는 예, 눈에 눈이 이에 눈이.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받는 사람. 응? 받는 만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기보가 있으면 이타주의자. 그렇죠? 근데 내가 이타주의처럼 행동하면 테이커는 그거를 쪽 빨아먹어요.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전략적으로 그 테이커가 확정이 되면 보복을 해줘야 되지만 대부분 뭐죠? 매처가 제일 많아요. 매처가. 매처의 특징은 받으면 쌩까지 않아요. 이거는 설득의 심리학에 나옵니다. 상호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적인 사람은요. 뭔가를 혜택을 받으면 부채의식을 느껴서 아, 나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경 씁니다. 그 타이밍이 분명 기보보다 텀이 길어질 수 있고 좀 놓칠 수 있지만 뭔가 도움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 부채의식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자꾸 선물을 준 이유가 그런 부채의식을 느끼게 해가지고 뭘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매우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걸 떠나서 우리의 대부분은 기보나 매처가 테이크오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먼저 신경을 써서 베풀기 시작하면 작은 거라도 호감을 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분이 갖고 있는 약점이 강점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변해버려요. 그리고 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허물없이 보여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강연을 할 때 이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강연을 해요. 나오는데 일반인이 나오는 거야. 그냥 내가 뭐 이 사람도 잘 모르고 그냥 전문서도 없어 보여. 이 사람이 나오는데 뭐 수염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머리 이렇게 뭐 산발해가지고 뭐 거의 안 씻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뭐 수염도 안 기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저께 노벨상 받고 왔어. 이 사람 대단한데? 완전 바쁘시구나 그러겠지. 바쁘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강연에 나와주셨구나 그러겠지. 근데 혼자 자해석을 하겠지. 그분이 막 너무 막 깔끔하게 진짜 엘리트처럼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져요. 되게 인간적인데? 인간미가 돼. 예의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실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또 댓글을 쓰셨어요. 우리 강연이 좀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뭐랄까 편집을 하지 않냐. 우리는 거의 편집을 하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데 막 이렇게 그거를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걸 자르지 않아요. 그거 뭐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거 한다고 그러면 막 이 새끼는 왜 하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네? 착각이에요, 착각. 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본질인지 뭔지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강연도 많이 안 했고 그러면은 하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뭐 강연도 못 하는 게 뭐 와서 뭐 떠들고 있네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거에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거를 10분씩 모아서 그럼 뭐 한 달이면 뭐 5시간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상 하나 더 만들어 주자. 그게 더 낫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딱히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그다음에 제가 뭐 또 여기 유튜브 꿈나무들이 있으니까 또 얘기해 주면은 그런 거 편집 열심히 한다 여러분 유튜브 절대 잘 안 돼요. 뭐 별 희한한 게 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별 희한한 게 잘 되니까 여러분이 희한한 마인드로 또 희한한 걸 꾸준히 하셔봤자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뭐 인생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내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전략 알려줄까요? 막 밤새도록 이렇게 막 편집하는 방법도 많이 올리는 것도 유튜브에서 하나의 전략인데 한 10개만 올리고 여러분이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에서는 워낙 듣보잡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워낙 듣보잡이기 때문에 런앤런 키울 때는 광고를 집행해서 조금씩 구독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문화권이라는 게 우리랑 전혀 다른 거랑 완전 깨달았죠. 그냥 한국이랑 똑같은 전략을 하면 안 되겠다는 깨달았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다시 이제 삼천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또 이제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그 말 더듬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환학생 갔을 때 저는 말 더듬이 수준이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영어를 못하는 아이여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니어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시니어 디자인 4학년 주니어 디자인 그러니까 미국은 프레시맨, 소포머,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가는데 그 시니어 디자인이랑 주니어 디자인은 그 무조건 들어야 해요. 머스트예요.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제일 어렵고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든 강연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수업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복합적 실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작가랑 기획가면은 자기가 여러 과목에서 배운 걸 하나에 합쳐서 실험을 하는 거라서 일종의 거기서 졸업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 디자인 그래서 멋있어서 내가 신청을 하니까 딱 거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는 들을 수 없다고 기존의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파트너가 이렇게 2인 1조를 해야 되는데 너랑 아무도 파트너는 안 할 거라고. 내가 뭐 혼자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 선생님 착한 로버트 실링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그 지방대지만 되게 시골에 있는 대학교지만 그 선생님 교과서를 많이 써서 좀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착하시고 그 선생님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니까 날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든 게 헤드 마우스라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헤드셋에다가 블루 LED를 붙여갖고 손이 없는 사람이 입과 얼굴 모양으로만 마우스 활동을 그러니까 마우스 조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매틀랩을 써서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거의 다 만들어주고 그 중간중간에 알고리즘을 얼마나 최적하게 하느냐가 그게 수업이에요. 아무튼 그걸 제가 했는데 거기서도 그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파트너를 하지 않으려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걔랑 파트너가 됐어요. 나는 파트너 없이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파트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 영어도 못하는데 걔도 날 맨날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는데 걔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친구여서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걔가 그 유명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난 어차피 영어를 못하니까 난 어차피 대화가 안 되는데 영어를 하는 애들끼리도 걔가 대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백인 좀 통통한 남자친구가 와갖고 쟤는 좀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쟤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그때는 뭐 그 말 설명도 좀 잘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해주는데 그래서 뭐 문제가 있나 보구나 그러고 넘어갔어. 그러면 지금 그렇게 추정하는 거네? 아니,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고 나한테 막 기속말로 이렇게 뭐 해주는데 뭐 문제 있나 보지 막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짜로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졌어.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동안은 얘가 뭐라 그러는데 신경 쓰이고 내가 영어 하는 게 더 공부하는 거랑 실험하는 거보다 얘가 나한테 영어 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헤드마우스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컴피티션 20개 팀이 있어요. 40명 정도가 들어서 20개 팀이 있는데 컴피티션을 할 건데 그 컴피티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마우스 이렇게 활동을 뭐 30개를 적어 놓는 거예요. 문서 열기, A 타이핑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해서 그걸 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시간을 해서 1등한 사람은 기말고사를 면제시켜 주겠대요. 동기부여가 막 끌어올랐어. 무조건 기말고사는 면제받자는 마음으로 나 진짜 밥 먹고 그 실험실에 가서 그것만 해갖고 그냥 내가 그 퍼포먼스를 아예 상대도 안 되게 그냥 다른 애들 막 버벅대고 뭐 구석탱이 가면은 그 마우스 클릭이 안 나오고 뭐 하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었냐면은 그 컴피티션을 20명이 하는데 대부분 애들은 하다가 뭔가 에러가 나고 해서 멈춰서 안 됐어 끝까지. 나만 그거 되게 빨리 뭐 2등 그룹은 상대도 안 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예요? 걔들도 학생이거든요. 걔들 특히 그거는 걔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수업이야. 왜? 졸업작품 수업이기 때문에 되게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못하는 어버버애가 파트너도 안 나오는 애가 제일 잘하는 거야. 막 나는 보면 너무 스무스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하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오픈 하우스 같은 거라고 있어요. 그 고3들이 와서 그거 수업 참관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 학교에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시스템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전작과목 뭐 배우나 해서 그 졸업작품 수업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4학년이랑 대화도 해보고 그런 거 학부모도 같이 와갖고. 근데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 로버트 실링 선생님이 나한테 네가 데모를 해주면 안 되겠냐요. 근데 얼떨결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또 못 알아듣잖아. 갑자기 어떤 사람 땡겨서 놀스코리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내가 뭐 I have no idea 내가 그랬죠. 그러면서 Where from? 그래서 코리아니까 South or North? 그러니까 Of course South.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어쩌고 하는데 뭐 political 뭐 이슈 뭐 뉴클리어 폼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뭐 그랬는데 아무튼 내가 얼마나 잘했냐면은 내가 그 학교 거기 소속된 학생도 아닌데 내가 거기서 데모를 했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 내가요. 그냥 뭐예요?
저는 말 더듬이 수준이 아니라 말을 못했다고 여러분. 그 데모를 해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못할 정도였고 나는 끝내 그 여자가 왜 안 나는지 몰라요 나는요. 내 파트너 그다음에 웃긴 건 뭔지 그 여자도 결국엔 A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A를 맞았으니까 그 마지막 날 경연하는 날 나오더라고요. 나는 얘가 왜 나왔고 왜 안 나는 못 하니까 너 힘들까 봐.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그래서 막 충분히 친절하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상한 애였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좋은 예예요. 저는 말 더듬이 수준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애들이 나한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갖고 말 더듬는 게 아니라 막 전자사전 계속 쳐가면서 얘기해야 돼 진짜. 그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내 거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구조라고 진짜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2등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나중에 나랑 같이 그 축구를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막 나한테 막 머리도 이렇게 비비고 그랬어요. 막 너의 뭐 지식을 나에게 전수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비비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또 그러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가 클락슨이라는 대학교인데 전 미에서 내 친구의 말로 하면 도서관이 두 번째로 꼬른 대학교래. 그래서 나는 그 두 번째로 꼬른 것보다 더 꼬른 대학도 있구나. 내가 진짜 도서관이 작아요 거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대학교인데 거기 작으니까 애들이 막 영 그러면서 날 찾으러 다녔어요. 영준에서 영을 왜 숙제 물어보려고. 나는 또 그냥 알려주다가 2학기 때는 도저히 못 알려주겠다. 너무 많이 물어봐갖고 그래서 막 숨어서 막 포복하고 막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11과목 들어서 스트레이트 A를 다 맞았어요 진짜. 10과목을 A를 맞고 패스페이로 하나 패스를 맞고 내가 8과목인가를 1등 했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서 되고 그래 너는 원래 똑똑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기 전에 청강을 4과목인가 하고 갔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노력한 거예요. 첨강, 시노미 시스템, 뭐 전자회로 이런 걸 다 첨강을 하고 가서 다시 들은 거예요. 이미 다 알지 솔직히 나는 열심히 듣고 왔으니까. 왜? 그래도 내가 언어적인 한계가 너무 심하니까 레포트 하나 쓸 때마다 괴로운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게 이거 이 얘기는 안 했다.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막 걔네가 플레이 덤인가? 바보처럼 행동하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대박인 게 있었어. 내가 워낙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도 성적은 좋아서 그 교수님들이랑 렉처러들이 날 다 좋아했었어요. 워낙 항상 1등을 하니까. 근데 시험인데 내가 도저히 모르는 문제가 컴퓨터 무슨 C 프로그래밍 수업이 나왔어요. 내가 솔직히 그 문제 다 이해했는데 내 그 렉처러가 있길래 선생님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리터럴리 막 그러면서 막 문자 그대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랭귀지 베리어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답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이거구나 답이. 그러면서 내 스웨덴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스웨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시험 쉽게 봤다. 그래서 나도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했는데 선생님이 얄짤없이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 그 선생님만 착하셔갖고 나를 좀 도와줬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가 좀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응? 그러니까 얘는 IQ는 낮은데 장Q는 높아요. 잔머리 IQ는 아주 높아서. 아무튼 여러분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말 더듬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언어적 거의 장벽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그 컨텐츠 본질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저는 문제가 별로 없었고 1등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원 갈 때 거기 로버트 실링 선생님이랑 로버트 실링 선생님은 교과서를 써서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지도교수 팽와 중국인 교수님이 추천서를 10장씩 써줘갖고 제가 뭐 MIT인가 뭐 UIC 뭐 요 정도 떨어지고 13개인가 11개 써서 제가 다 붙었어요. 뭐 윤시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친구 얘기하면 이제 하는 오해를 하신 분이 뭐냐면 진짜 원래 잘하니까라고 생각하시는 전혀 분인데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걸 쭉 보세요. 이 친구가 나중에 그 NUS에서 그 박사를 받고 뭐 노벨상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또 지금 성적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라인을 따지면 솔직히 뭐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맞죠? 스카이도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당연히 잘하겠다 싶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고등학교 때부터 날고 기해야 되지 않나요? 연구에도 솔직히 창피해. 설폭하라고 해줘야죠. 그거는요. 무슨 스카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잘하고 나중에 대학에서 거의 최상위로 갔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그냥 상위권이었어요. 여러분 상위권에서
최상위로 가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래 최상위로 간 게 아니에요. 중위권부터 중상상 하다가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얘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게 핵심인 거죠. 원래부터 뭐 얘가 뭐 상위 뭐 수능부터 뭐 이렇게 모의고사부터 상위면 0.1%고 뭐 수능도 0.1%고 뭐 서울대 갈까 카이스트 갈까 뭐 골라 갈까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야씨 조금 뭐 네가 원래 잘하기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위에서 그렇게 최상위 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노력을 다 해낸 거예요, 그냥. 노력을 해낸 거거든요. 왜냐면 간혹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실수 효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적응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를 뭐랄까 기폭제 삼아 내 장점을 더 개발해 보자 이런 걸 좀 뭐랄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